자, 계속적으로 선출운주의, 상표권의 선출운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허도 다 선출원주의잖아요. 보통 이 상품은 선등록주의라는데, 이건 어떤 심사를 받기보다 일단 출원했을 때 일단 등록할 수 없는 상표가 아니면 다 보통 등록받습니다. 그래서 식별만 되면 등록받는데, 어쨌든 간에 출원한 날짜에 이미 2개 이상의 상표가 있을 수 있죠. 등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 출원이 있을 때 2개 이상의 어떤 상표가 등록 출원이 있을 때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표의 사용에 따른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돈이 실존 여부를 있다 없다 떠나가지고 소위 혼돈 가능성, likelihood of confusion. 그래서 어쨌든 혼돈 가능성이 있든 없든지 가능성이 있으면, 그죠? 예, 등록 상표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이란 말이 주관적이고 추상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객관하면 유사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같은 거를 보고. 자, 그렇다면 유사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죠. 그 상표법 제7조 1항 7호 9호 거절 무효 사유의 침단 여부가 뭔가면, 그래서 양상표가 동일한 경우, 유사한 경우를 좀 표현하는데, 법적 취급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별의 시비가 별로, 이게 유사하다,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유사하다, 혼돈, 이런 이야기다, 그죠? 예. 어쨌든 보고 심판관이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면 약간 주관적인데, 불사용 지도 심판에서의 등록 상표의 사용이 있었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사용한 경우에 하나여 등록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는 일부 경우에 동일 유사 구별 실익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그냥 이렇게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보는 사람 눈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면들을 갖고 많이 또 이렇게 크레임이 걸릴 수도 있죠. 보통 상표가 동일하다 이런 의미는 이미 등록 상표와 물리적으로 겉을 보기에 완전히 동일한 상표인은, 그죠? 예. 물리그룹 확대 축소한 경우가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그죠? 동일하게 인식된다는 것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 통념상에 동일하다면 등록 상표를 어떤 지정 상표에 사용했을 때, 예, 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형 사용은 허용하지만 유사한 상표를 사용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등록 상표를 어떤 지정 상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변형 사용은 가능합니다. 완전 원변은, 그죠? 예. 그렇지만 유사한 상표를 똑같이 비슷하게 사용하는 허용되지 않고, 색채를 제외한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똑같다, 그죠? 예. 그래서는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색채가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한 상표다, 이렇게 색채마다 상표도 동일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상표, 어쨌든 유사하다는 표현이 외관적으로 유사할 수 있죠. 외관적으로 유사할 수 있고, 칭호가 유사할 수 있고, 관념이 유사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HOP와 HCP, 이 글자 틀리지만 유사하자, 백화와 백화, 이렇게 예를 누군가의 백 있으면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시각적으로 요인이 유사한, 그죠? 예.
예를 들어 천년과 청년 이런 부분들도 삼성과 삼성 이렇게 서계를 이미 쓰고 있는데, 그죠? 인터셉터와 인터셉트 이런 발음이 유사하게 청각적으로 유사한 거죠. 이런 부분들도 유사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삼진, 수라상이란 등록되어 있거든요. 또 수라라는 게 있는데 좀 글자나 다르지만 수라. 이것도 결국은 유사한 표현이죠. 다이아몬드 도형과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요것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완전 유사한 표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일본말 미쯔이라는 삼정과 미쯔이를 한자로 쓰면 삼정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송화, 아스시다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유사한 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동일 유사성을 조금 구분하는데 관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뭐 객관적 관찰, 그죠? 누가 봐도 객관적 관찰. 그 다음에 전체적 관찰, 전체적으로 보고 요 부분 또 관찰을 보고 유격적 관찰 이런 관찰 방법이 있습니다. 객관적 관찰은 상표 자체의 구성, 외관, 칭호, 관념 자체만을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양상표의 일반적, 추상적, 객관적으로 이 상표 유사 여부를 보는 거죠. 구성이나 외관이나 뭐 칭호나 관념 자체를 보고 비슷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건 어떤 보통 보면 서체나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 관찰로 보면 상표가 구성 전체로서 하나의 상표로 인식될 경우도 있잖아요. 상표 유사를 판단해서 상표 전체를 대비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다른다 할지라도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해서 그 외관, 칭호, 이 관념을 또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격적 관찰입니다. 두 개의 상표를 놓고 대비하여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장소에서 상표를 대하였을 때 다른 상표에 대한 유사감을 분리시킬 수 있는 여부를 관찰합니다. 두 개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에서 대했을 때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봤을 때는 때와 장소를 달리해서 상품을 접하는 수요자의 불확실한 영상을 기초로 하여 발생하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한 것 또한 상표의 동일성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표 유사 구체적 판단이 보면 형용사적 문자와 결합해서 구성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형용사적 문장을 결합하지 아니한 상표에 유사하게 일단 봅니다. 예를 들어 얼굴과 새 얼굴, 그죠? 얼굴과 있는데 또 새 얼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꾸며주는 형용사가 예를 들어 스타와 슈퍼스타 있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동화와 신동화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와 블루 다이아몬드 이런 부분들은 매직 살롱과 살롱 이것도 이미 있는 건데, 그래서 이미 새로 어떤 형용사적 내용을 넣었다 해서 그게 앞에 이미 있다면 등록할 수 없는 또 두 개의 어구로 결합되어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 결합된 어구가 1년 불가분이 호칭되거나 새로운 관념 형성할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부분만 결합된 상표와 유사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볼켄 다메오와 볼켄 또는 다메오 이렇게 이제 따로 있거든요. 있는데 이걸 합친 거죠. 이 합치가 다른 의미를 갖고 온다 말이 되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유사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긴 칭호 또는 결합상표의 여부가 유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입으면
크리산템은 여기도 있는데, 그죠? 블루스카이, 요 부분이 끊기죠. 그죠? 예. 요 부분 뽑았으면 안 된다는 거 이미 있는데. 그죠? 또 간육 문자와 다른 문자 결합에 유사한 거죠. 예를 들어, 직물이 지정신표인 경우, 뭐, 킹텍스와, 그죠? 예. 킹. 뭐, 예를 들어, 아셀란과 에이슬랭과 에이스, 이런 유사한 것으로 보는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뭐, 월드컵, 그죠? 월드, 이름이 있는 거죠. 모닝 글로리, 또 모닝 또는 글로리. 이렇게 이제 두 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월드컵, 이러면 축구이잖아요. 그죠? 예, 월드, 하면 또 다른 개념이죠. 축구하고 좀 그냥, 그래서 가능한 거. 예를 들어, 모닝 글로리, 뭡니까? 모닝 글로리 하면, 이 어떤 채소 이름이죠. 모닝 글로리. 그 모닝, 그건 완전 다른 의미가 표현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유사한 것으로, 따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살짝 잘 판단이 되어져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상표 및 상품의 동일 유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품의 구성 요소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이 통념상 동일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의 상품일 때는 상표가 동일하다 봅니다. 뭐 구성 요소가 좀 다르더라도 통념상 보면 유사하다면 유사한 거예요. 판단합니다. 상품 유사의 의의가 뭔가 하면 대비되는 상품이 동일할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거래사에서 오인 혼동을 야기하실 좀 비슷하다. 이게 결국 비슷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든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판단 방법은 아까 보면 그 상표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상품 자체의 속성만을 기억해 가지고 추상적으로 절대적 판단하는 경우가 절대적 판정설이고, 그죠? 상대적 판정설은 상표를 두 개를 두고 그 관계에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상대적 판정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해서 절대적 판단된다 말은 뭐지만 이미 누가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다 하면 얼마 정도 비슷한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판단을 해서 나중에 하여튼 동이 등록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정리를 해보면 상표의 개요는 아까 보면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는 영위하는 자가 자기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품과 타인의 구입비는 어떤 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상표다. 그죠? 그래서 상표에 대한 사용 사실 내가 상표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어떤 구성 요소를 갖추어서 등록을 시켜 놓으면, 그죠? 예. 허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 남이 쓸 수 없는. 예. 그래서 저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의 범위, 금지금 및 후등록 배제 적용 범위 상표 및 동일 유사범 정해가지고, 그죠? 예. 하여튼 상표 및 등의 범위를 한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상표 및 상품 동일하게 인정으로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를 합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이다. 어찌 됩니까? 그쵸? 예.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로서 보통 명칭 상표, 관용 상표, 성질 표시 표장, 현저한 지리 명칭, 흔한 선도의 명칭, 간단하고 편한 표장, 기타 상표, 식별 없는 상표, 사용에 한 식별 취득이 있다. 명예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는 공공단체 표장과 동일한 유사한 징표이다. 아니죠. 이거는 명예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는 국가 또는 저명한 고인된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고 모욕하는 상표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간념 유사는 상표 유사 판단 원칙 중 하나이다. 맞죠? 예. 그러면 상표 유사 판단 원칙에는 외관 유사, 정호 유사, 간념 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걸로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는 상표, 아까 계속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상표 절차 및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특허권도 마찬가지, 디자인권도 마찬가지고 등록되고 난 뒤에 그죠? 예, 어떻게 출원할 건가 심사 절차가 있었고 그 침해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고수로 어떻게 법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판 및 소송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대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 및 심사 절차를 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고 심판 및 소송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출원의 종류는 상표를 일단 등록을 해야 되죠. 예, 상표와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 상품을 특정하여 출원한다. 이렇게 그죠? 예. 그 상표권자 또는 출원이라 하여금 등록 상표 또는 상표 등록 출원의 지정 상품을 추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정 상품도 추가 이 어떤 상표를 어디에 지정 상품이 있으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 등록하게끔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존속 기간은 보통 우리가 10년 정도 줍니다. 아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특허 20년이고 실용 시간이 특허 10년이죠. 예, 이거 상표권도 10년이다. 상품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했을 때 상표권의 설정 등록, 지정상품 추가 등록, 존속기간 갱신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을 현행 상품류 구분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점. 예를 들어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출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심사 및 절차를 보게 되면 출원인이 상표 등록서를 제출합니다. 그죠? 예, 출원서류는 출원서 꼭 있죠. 예, 상표 등록 출원서, 우리 보면 특허 출원서, 디자인 출원서, 혹은 또 지정 상품 추가 등록을 한다면 추가 등록 출원서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보안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받아주죠. 그 서류에 대한 방식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출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외에 중간 서류가 하자가 있으면 다시 해당 서류를 발견하고 다시 이제 보안 명령을 받죠. 예, 어쨌든 이런 것들 출원서나 중간 서류가 방식상의 경미한 하자만 있는 경우는 보정해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는 이렇게 출원을 합니다. 그래서 출원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출원이 되면 실제 심사와 거절, 일단 이제 요식 방식 검사는 문제가 없었죠. 그럼 실제 이제는 상표를 등록해 줄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심사관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표 등록 거절 이유가 어떤 그 상표법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예를 들어 공유 원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선출원지 위반 이미 있는데 이런 거 유사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하여 특정 거절 이유로서 거절 결정하고자 할 때에 그 출원인에게 거절 결정에 앞서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일단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이 혹은 질문이 있으면 또 다시 저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지 묻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 거절 이유 통지를 했는데 의견서 제출 없잖아요.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제출 없다면 그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합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 했는데, 그 결과 이미 뭐 갑자기 바뀌질 않을 건데, 일반적으로 통지한 거절 일전부 또는 일부 해소하지 못한 출원에 대해서는 거절 일정을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출원하거나 등록되면, 사실 등록 전에 일단 그 등록 심사하기 전에 출원의 내용을 공개해서 일반인에게 심사의 협력을 구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완전성을 보장해 주고, 똑같죠. 특허 출원도 그죠. 예. 보통 5년 안에 이렇게 출원 공고를 하게 되죠. 그 상표 등록 출원이다 거절 이유가 없고, 일단 실제 등록을 해줘야 된다면 거의 거절 이유가 없다 싶으면 출원 공고를 먼저 합니다. 출원 공고를 하고, 출원 공고일로부터 보통 30일간 상표 등록 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공중에 열람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출원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원 공고된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공고가 되면 30일 안에 뭔가 외부에서 볼 때 클레임을 건다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의 신청을 받고, 그렇지 않다면 그죠? 예. 자연스럽게 출원 공고가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출원 공고 정보를 뭘 붙이는가 하면, 일단 어디서 공고하는가 하면 출원의 상표 및 주소, 상표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 지정 상품이 있다면 그 구분, 출원 번호 및 출원 연원일, 공고 번호 및 공고 연원일, 색채 또는 그 입체 상표에서 영어고 표시가 되어 있고, 사실 거의 다 하는 거죠. 사용자가 식별력 지력에 해당 함을 나타낸 취지 등을 기재하는,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공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누가 또 그 유사 상품을 쓴다면, 우리가 이때부터 공고된 날로부터 뭡니까? 우리가 청구권을, 보상 청구권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원인이 서면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사항의 경우에 서면 경고 후 설정 등록 시까지 발생한 업무상 손실 상당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한번 똑같이 쓰면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등록할 때까지 드는 시간, 어차피 이 부분은 전부 다 원래 등록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때 공고가 됐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성립 요건은 제3자의 상표를 사용한다니, 그 다음에 출원인의 서면한 경고 재산 기수 사용, 출원인에 대한 업무상 손실 발생의 필요, 이런 경우 봤을 때 우리가 성립 요건을 보고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 등록까지 기간이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따로 이렇게 등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손실보상 청구권은 충분히 아까 이렇게 공지가 된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고가 됐는데 누군가 보고 40일 안에 이건 내가 이미 낸 거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이의 신청 안 하면 어쩝니까? 오히려 내가 그죠? 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의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단체에서 한다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 이름으로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이의 신청 절차는 일단 이의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제출을 하고요. 상표 등록 이의 신청 필요한 증거를 첨부해서 특허청장에 제출합니다. 이의 신청 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 30일 이내 안에 좀 하고 증거를 더 맞추어서 낼 수도 있죠. 그죠? 이걸 보고 심사관들이 이의 신청서 부분을 출원에게 송달하고 그 출원이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받아서 어떻게 답변을 제출할 수 기회를 주어야 되죠. 그래서 보정기간하고 답변 경과 후에 이런 것들을 이의 신청 받아가지고 등록을 유지할지 취소할지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표 등록 이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